네. 네, 아버지가 누구라고? 한준서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준 회장은 정전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놀라고 있었죠. 한준서.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한성그룹의 위엄 있고 카리스마 넘치던 그 회장이 이렇게나 당황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왔어요. 8시간의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지우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면접까지 5시간이 남았습니다. 한성그룹, 대한민국 5대 재벌 기업의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오늘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은 고작 100만 원. 어머니 병원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엄마, 지우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열자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미납 금액 8,245만 8천 원. 8천만 원. 순간 지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 돈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째 암과 싸우고 있는 어머니, 수술비며 항암치료비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끝이 없었죠.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오늘 면접만 합격하면, 한성그룹에 들어가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정장이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한지우,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오전 8시 30분 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60층 빌딩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여기가 아빠가 다녔던 회사.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지우는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내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한성그룹에서 촉망받는 직원이었단다. 면접 대기실로 들어서자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지우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번호 47번 한지우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면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한성준 회장님이다. 전설적인 경영자, 한성그룹의 창업주,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에 나온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자기소개해보세요. 인사 담당 임원의 말에 지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24세이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가족 관계는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한성준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다른 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 한준서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한성준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동시에 회의실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정전이었죠. 무슨 일이지? 정전인가?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플래시를 켜고 일어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비상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록색 비상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 비상구가 있습니다. 위험하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지우의 안내에 따라 면접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성준 회장도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분 후 전기가 복구되었어요. 모두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죠. 특히 한성준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지우 씨,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준서입니다. 그럼 어머니 성함은?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 지우는 의아했지만 정중히 대답했어요. 서미경입니다. 순간 한성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회장은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남은 면접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추후 연락드리죠. 인사 담당 임원의 말에 지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건물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지우야, 면접은 잘 봤니? 병상에서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지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엄마. 잘 봤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지우야, 혹시 그 회사에서 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서 들어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늘따라 모두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도 어머니도. 한편 한성그룹 회장실. 한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전 젊은 시절의 아들 한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준서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미경이 내 딸을 데리고 살아있었구나.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오늘 면접 본 한지우라는 아가씨. 당장 조사해봐.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 딸이 맞다면.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25년이나 걸렸구나. 너무 늦었구나.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은 더 기다려야 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인가요? 한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정말요? 정말로 합격했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뽑으신 특별 채용이십니다. 입사 첫날 회장님을 뵙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긴 후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이제 병원비 낼 수 있어.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죠. 이 합격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후 한성그룹 로비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지우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를 아껴가며 사주신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한지우, 오늘이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한성그룹 정직원.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뽑은 특별 채용이라니.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상관없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혼자 킥킥거리기까지 했죠. 이제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정각. 일부러 30분 일찍 왔습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된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뚫린 3층 높이의 로비는 마치 궁전 같았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죠. 지우는 그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후, 깊게 숨을 쉬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또 다른 자신이 나타났어요. 지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히 거울이 맞는데 거울 속 자신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게다가 머리 스타일도 달랐죠.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다시 보니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이었어요. 그 너머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대방도 지우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 상대방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도 말문이 막혔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생김새며 눈, 코, 입의 위치며 심지어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거든요.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 봐. 헐, 쌍둥이 아니야? 완전 판박이네. 일란성 쌍둥이인가? 그제서야 지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유리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키도 똑같고 체형도 비슷했거든요. 다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혹시? 지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팀장입니다. 목소리마저 비슷했어요. 다만 톤이 조금 달랐죠. 더 차분하고 침착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출근하는 한지우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원도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악수한 손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요? 지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울인 줄 알았는데. 성도 같네요. 한지우 씨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팀장님도 한 씨세요? 순간 지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한 씨예요. 정말 우연이네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직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두들 신기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지원 팀장님, 이분이 누구세요? 쌍둥이 동생이세요? 숨겨둔 가족이 있으셨어요? 직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오늘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신입사원분들은 3층 대강당으로 모여주세요.
지우는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팀장님. 저도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봐요. 지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3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닮은 거야? 그리고 왜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요?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우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오리엔테이션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죠. 여기 앉으세요. 같은 신입사원인 박민수가 손짓했습니다. 지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한지우 씨, 아까 로비에서 본 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무슨 일이요? 지원 팀장님이랑 만난 거요. 완전 똑같이 생기셨던데? 옆자리에 김유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처음엔 거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뒤쪽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지원 팀장님이 사실은 회장님 손녀라며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귀를 기울였어요. 진짜? 그럼 재벌 3세잖아. 응. 근데 비밀로 하고 있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나? 대단하다. 금수저인데도 노력하는 거 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원 팀장님 부모님이 25년 전에 돌아가셨대. 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였다던데. 그때 지원 팀장님은 갓난아기였고 불쌍하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겠네. 순간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갓난아기, 모든 게 너무 비슷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물었어요. 지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25년 전이요. 민수와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헐, 그럼 지원 팀장님이랑 똑같네요? 정말 쌍둥이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 하나만 낳으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 회사에서 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도대체 어머니는 뭘 알고 계신 걸까요? 오후 3시 신입사원 교육이 끝난 후 지우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거울에 누군가 비쳤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어머, 또 만났네요. 지원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지우도 미소를 지었어요. 네, 팀장님. 그냥 편하게 말해요.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팀장님이신데. 좋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팀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따로 만날 때는 편하게 해요. 따로 만날 때라니? 지우는 놀랐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고 싶어요. 지원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저요? 네,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회사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저 사실 오늘 아침에 지우 씨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지원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거울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지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편안하고 마치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어요. 그리움? 반가움? 아님 그 이상의 무언가. 지우 씨 혹시? 지원이 뭔가 묻고 싶어 했지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지금 가요. 통화를 끄는 지원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회장님이 부르셔서. 아니에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 일어서다가 돌아봤습니다. 지우 씨,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연락해요. 번호를 교환한 후 지원이 떠났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너무나 닮은 외모, 25년 전 사고, 그리고 이 묘한 끌림. 정말 우연일까? 카페를 나서며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께 물어봐야겠다고. 혹시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닌지. 저녁 7시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어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지? 혹시 제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나요? 라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미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 왔구나.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요. 회사도 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렸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네. 정말 거울 보는 것처럼 똑같았어요. 이름도 한지원이래요. 나이도 비슷하고. 탁! 미경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엄마. 지우가 황급히 휴지를 꺼냈습니다. 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니?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반갑다고 하고 커피도 한잔 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엄마,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해. 왜요? 왜 조심해야 하는데요?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봐.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한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병실을 나오며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말 거야. 나와 한지원 팀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한성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서야, 25년 전 아들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쌍둥이 손녀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우라는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다면. 그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새벽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비서, 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30분 후 김태섭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극비 임무를 맡길 거야. 성주는 봉투를 건넸어요. 한지우라는 신입사원과
우리 지원이의 DNA 검사를 해. 아무도 모르게. 네. DNA 검사요? 내일 신입사원 건강검진이 있을 거야. 그때 의사를 매수해서 혈액 샘플을 확보해.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한지우 씨가 아직은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확인해야 해. 성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25년이나 기다렸어. 더는 기다릴 수 없네. 오전 10시 한성그룹 부속 병원. 지우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들이 끝나고 체열 차례가 왔어요. 팔 내밀어 주세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건강검진 때는 작은 튜브 2-3개 정도만 뽑는데 오늘은 10개나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뽑나요? 아, 네. 정밀 검사를 하신다고 해서요. 간호사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죠. 한지우 씨, 특별 지시가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 지시요? 누구한테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는 눈을 피했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지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기업이니까 신입사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체열이 끝난 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혈액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그중 몇 개는 일반 검사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부산. 미경은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서미경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경의 몸이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성준이 서 있었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성준 씨?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때 시아버지였던 사람. 아니, 자신을 쫓아낸 집안의 가장이 눈앞에 있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지. 할 말 없어요. 미경이 돌아서려 했지만 성준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10분만 시간을 줘. 미경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25년 전의 차가움이 아닌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병원 카페.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아픈가 봐. 성준이 미경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년째 암 투병 중이에요.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요. 치료비는 제 일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준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어제 한지우라는 아이를 만났어. 미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했더군. 면접 때 아버지가 한준서라고. 그만하세요. 미경아, 그 아이가 정말 준서 딸이 맞니?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왜 찾아오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너를 그렇게 보낸 게 평생 후회했어. 후회요? 미경이 비웃었어요. 제가 숨은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미경아, 아직도 기억나요.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미경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냐고. 쌍둥이 중에 하나만 놔두고 당장 나가라고. 성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왜 안 막으셨어요? 왜? 미경이 폭발했습니다. 25년간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갓 낳은 아이를 빼앗기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지우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그 아이가 커서 아빠 회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 지원이는 잘 자랐어.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키우셨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어. 좋은 아이로 자랐어. 미경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원이, 제 아이 이름이 지원이군요. 너희가 지은 이름 그대로야. 바꾸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성준이 간청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났어. 운명이야. 25년 만에 쌍둥이가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요?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성준이 봉투를 꺼냈어요. 치료비라도 도와주게 해줘. 준서가 살아있었다면. 필요 없어요. 미경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25년 동안 도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동정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지우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미경이 카페를 나가고 성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김태섭입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알았네. 전화를 끊고 성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내 아이들을 찾았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회장실에 김태섭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개봉했어요. DNA 감정서. 맨 아래 결론 부분으로 눈이 갔습니다. 검사 결과 두 검체는 99.99% 확률로 일란성 쌍둥이임이 확인됨. 툭!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맞아. 맞는구나.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준서 딸들이 맞아. 쌍둥이가 맞아.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25년이야. 25년 만에 찾았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일단 지원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의 말에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24년간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자란 아이한테 어떻게 진실을 말하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성준은 손녀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원아,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 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원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어요.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감정서였습니다. 지원아,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는 내가 우리 집 손녀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지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할아버지 손녀고 아빠의 딸이고 내 아빠 이름이 뭐지? 한준서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성준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알고 있는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말이야. 할머니요? 할머니가 내 친엄마가 아니야. 순간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내 친엄마는 따로 있어. 살아있어. 탁! 지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가 제 엄마예요. 제가 아기 때부터 키워주셨어요. 그건 맞아. 하지만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어. 성준이 DNA 감정서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한지우라는 신입사원 알지? 네.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아이가 내 쌍둥이 동생이야. 쾅! 지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99.99% 일치해.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24년이에요. 24년 동안 속이신 거예요? 지원아, 제가 뭐예요? 제 인생이 뭐예요?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면서요? 그럼 왜 절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성준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25년 전 내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너희는 갓 태어난 쌍둥이였고, 그래서요?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어. 시장 상인의 딸이라고.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갓난아기 엄마를? 쌍둥이 중 한 명만 키우겠다고. 너만 데리고 있었어. 툭! 지원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만 데리고 있었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쌍둥이 동생은? 25년 동안 둘이서 살았어. 어렵게 힘들게. 지원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24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를 만나야겠어요. 부산에 계셔. 병원에. 병원이요? 암 투병 중이야. 5년째. 또 한 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니. 25년 만에 알게 된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니. 지금 가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지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2시간 후 부산행 KTX. 지원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다. 성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내 할머니를 막았더라면.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지우의 번호를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한지우는, 제 동생은 알고 있나요? 아직 몰라. 어머니가 직접 말하겠다고 하셨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부산 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위급하대요.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곧 도착해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할아버지를 봤어요. 빨리 가야 해요. 부산 대병원 응급실. 지우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아야 해. 그때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이었습니다. 한지우, 지원 씨?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여기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원이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원 씨? 지우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그때 뒤따라온 성준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님? 한지우 양.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 아직 수술 중이세요. 그런데 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예요. 제가 딸이에요. 지우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1시간 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많이 쇠약하시니 짧게만 뵙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지원이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한지우. 네. 내가 내 언니야.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지우. 지원이 DNA 감정서를 보여줬어요. 25년 전에 헤어진. 우리가 자매야. 지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낀 그 끌림, 그 편안함. 엄마가 알고 계셨구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비슷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죠. 엄마.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미경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야. 그때 미경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이 서 있었어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지원아? 25년 만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이었어요. 엄마. 지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원이? 미경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을 만졌어요. 눈물이 흐르는 뺨을, 떨리는 입술을. 정말 내가 맞구나. 엄마, 저예요. 지원이에요. 미안해. 미경이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지원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포옹이었어요. 지우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경이 두 딸을 번갈아 봤어요. 우리 쌍둥이들 드디어 만났구나.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성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서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 딸들이 드디어 만났다. 내 아내와 딸들이 다시 하나가 됐어. 병실 안에서는 감동의 재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우가 지원을 불렀어요.
언니가 먼저 태어났대요. 5분 먼저. 지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고. 동생아. 지원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응, 언니. 두 자매의 손이 꼭 잡혔습니다. 25년 만의 만남. 운명이 다시 이어준 인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워 두 딸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왼쪽에, 지원은 오른쪽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정말 꿈 같아.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다니.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최영이었습니다. 73세의 노인이 된 시어머니. 25년 전 자신을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와 지원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특히 지원은 혼란스러웠죠. 자신이 엄마라고 믿고 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툭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지원이 황급히 일어났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냥 있어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경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25년 동안 상상해본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지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5년 전 내가 너무 잔인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갓 낳은 아이를 빼앗고 너를 쫓아내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거 지원이 어릴 때 사진들이야.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내밀었어요. 25년 동안 숨겨뒀어. 너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경이 사진첩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갓난아기 때의 지원이 보였어요. 아, 미경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잔치, 첫걸음, 유치원 입학식. 놓쳐버린 25년의 세월이 사진 속에 있었어요. 잘 키웠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니까 최선을 다했어. 미경이 사진을 넘기며 흐느꼈어요. 지원도 어머니 옆에서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낯설게 느껴졌죠. 미경아. 영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가 너를 너무 사랑했거든. 영희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아끼는 게 질투가 났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넌 너무 완벽했어. 예쁘고 똑똑하고 준서를 행복하게 해주고. 영희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의 딸이라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어머님, 변명이야. 다 변명이지.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가 죽고 나서 널 쫓아낸 게 복수심이었어. 내 아들을 빼앗아간 너한테.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어. 영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원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엄마를 찾았다고요? 어릴 때 맨날 그랬지. 엄마 어디 있냐고.
왜 나만 엄마가 없냐고. 영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엄마라고 거짓말했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의 엄마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미경아. 영희가 다시 미경을 봤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원이를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좋은 아이로 자랐어.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마음도 따뜻하고.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너를 닮았더라. 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5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딸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미경아,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릴게요. 미경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우가 막았어요. 엄마 안 돼. 아직 몸이. 하지만 미경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영희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봤습니다. 정말로 지원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미경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못해준 25년을 어머님이 대신해 주셨잖아요. 영희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25년의 원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와 지원도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지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할머니가 사실은 친할머니이고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할머니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게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 지원이 다가왔어요. 저는 할머니가 미워요. 엄마를 빼앗았으니까.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동시에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지원아, 앞으로는 다 함께 있어요. 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성준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여보, 괜찮아요. 영희가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드디어 용서받았어요. 성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미경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5사람이 모두 모였습니다. 2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픔의 눈물이 아닌 화해의 눈물이었죠. 1시간 후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적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위독하셨는데. 미경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의사가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종양 크기도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정밀 검사 후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하죠.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됐어. 수술할 수 있대. 지우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나을 수 있어요. 지원도 다른 쪽에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꼭 나을 거예요. 미경은 두 딸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살아야지.
너희들과 함께 영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다 우리가. 어머님, 아니야.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겠네. 꼭 완치될 거야. 미경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25년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축복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성그룹 인사팀 사무실, 지우는 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지우 씨, 이게 뭡니까? 인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사직서요?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게다가 한지우 씨는 회장님이 직접 뽑으신 인재 아닙니까?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래서 더 못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저를 회장님 손녀로만 봐요. 제 실력은 아무도 보지 않죠.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의 비밀이 밝혀진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신입사원이 사실은 회장님 손녀였대. 그래서 특별 채용이었구나. 낙하산이잖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려고 해요. 정정당당하게.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내 손녀답다고. 그날 저녁 대저택.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죠. 정말 괜찮겠니?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지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떳떳하게 도전할 수 있으니까. 지원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나갈까?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언니. 언니는 실력으로 들어갔잖아.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 정정당당하게. 성준이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준서 딸답지.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존심이 센 건 엄마를 닮았구나. 미경이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2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죠. 참, 다음 달이 할아버지 생일이죠?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준이 손사래를 쳤어요. 75세가 무슨 특별한 나이라고. 그리고 칠수는 못 챙겼잖아요. 이번엔 꼭 해요.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족사진도 찍고요. 가족사진.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6개월 후, 지우는 다시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였어요. 블라인드 채용. 이름도 성별도 학력도 가린 채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전형이었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은 지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목소리 변조 마이크를 사용했으니까요. 지원 번호 127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해져서 일어섭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실무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토론.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수석 합격. 제가 수석이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0명 중 1등. 그것도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이었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언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격했어. 수석으로. 우리 지우. 미경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자랑스러워. 지원도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축하해. 이제 정말 실력으로 증명했네. 성준과 영희도 손녀를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떳떳하겠구나. 그럼요. 이제 저도 당당한 한성인이에요. 한성준의 75세 생일. 대저택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소박했어요. 가족끼리만 조용히 보내기로 했거든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지우와 지원이 함께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75개의 초가 환하게 빛났어요. 소원 빌고 부세요. 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야, 보고 있니?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 후, 촛불을 불었어요. 무슨 소원 비셨어요? 지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성준이 웃으며 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 이제 가족 사진 찍을까? 카메라가 준비됐습니다. 거실 중앙에 모두가 모였어요. 성준과 영희가 중앙에, 미경이 그 옆에. 지우와 지원은 어머니 양옆에 섰죠. 하나, 둘, 셋. 찰칵. 25년 만에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 후 5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첫눈이다. 지우가 창가로 뛰어갔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지원도 동생 옆에 섰습니다. 어릴 때 눈 오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눈은 하늘이 주는 축복이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경이 딸들 뒤에서 미소 지었어요. 맞아. 그렇게 가르쳤지. 세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점점 굵어졌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성준과 영희도 그들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 함께여서 다행이야. 그러게.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 지우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하지만 늘 가슴속에 있었던 사람.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지우야, 뭐해? 차 식어. 어머니의 부름에 지우가 돌아섰습니다. 네, 가요.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밖에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듯 하얗고 깨끗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눈이었습니다. 25년의 이별, 운명 같은 재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완전한 가족으로 창밖의 눈은 더욱 아름답게 내리고 있었습니다.